손주환 변호사가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뜬금없이 그 A4 용지에 진술 요지를 적어왔는데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들이었습니다. 거의 뭐 그렇게 진술했다가는 이재명 대표가 바로 구속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왔기에 제가 손주환 변호사를 좀 이게 많이 화를 냈더니 그다음부터 나타나지 않고 사임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말이 달라져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기억이 다른 겁니다. 근데 지금 작년 국감에서는 분명히 6월 18일에 연어 술파티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5월 17일로 날짜가 바뀌었고요. 여기 또 해명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1위에 설주환 변호사를 증인 이화영 증인이 해임을 한 것이 아니라 김현지가 해임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변호인을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당사자나 가족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안 그래도 아까 박상용 검사가 증언하기에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었는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설주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선임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여튼 저의 변론을 하게 됐었는데 저번에도 거듭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설주환 변호사가 계속 검찰에 협력하자, 검찰과 같이 검찰에 협력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저를 계속 뭐 회유면 회유, 압박이면 압박을 하기에 제가 굉장히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면회 왔을 때 설주환 변호사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이상하다 그렇게 해갖고 좀 제가 그런 항의를 받게 좀 했죠.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손주환 변호사가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나한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정황을 전했었던 것이고 그랬더니 본인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건 뜬금없이 그 A4 용지에 진술 요지를 적어왔는데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들이었습니다. 거의 뭐 그렇게 진술했다가는 이재명 대표가 바로 구속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왔기에 이건 도저히 아니지 않냐고 제가 손주환 변호사를 좀 이게 많이 화를 냈더니 그다음부터 나타나지 않고 그냥 변호사 윤리를 저버린 채 의뢰인 저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고 그냥 나타나지 않고 사임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임하는 절차도 저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박상용 검사 측에 사임 제의를 냈다 그러고 아까 박 검사가 얘기한 거에 굉장히 잘못된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 뒤에 설주환 변호사를 찾은 게 아니라 설주환 변호사가 검찰에 잘 협력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박상용 검사가 계속 설주환 변호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좀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그런 정황이었고 6월 아까 박상용 검사의 치명적인 그 거짓말은 뭐냐면 제가 계속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제가 대통령 그 이재명 대표님께 좀 불리한 진술을 한 조서가 있었었는데 그 조서를 쓰려고 하니까 자꾸 박상용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변호사가 있어야 이 조서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그 검찰 측의 회의에 넘어가서 이 조서를 쓰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가 있어야 그 형식적 완성이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박상현 검사가 변호사를 계속 섭외해 주려고 노력을 했었고 심지어 그때 같이 우리 그 출정돼서 검사실에 있었던 김성태 쌍방울 회장한테도 변호사 좀 이화영 변호사 좀 빨리 좀 구해주라 그렇게 계속 해가지고 변호사를 자꾸 선임하려고 저는 내심으로 변호사가 없어서 진술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 계속됐었고 철저한 변호사는 그 뒤에는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저는 어떻게 했는지 경과는 모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변호사를 찾은 게 아니라 검찰 측에서 저를 회유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조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변호사를 형식적으로 그 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속 변호사 섭외를 요청했었고 그렇게 된 정황들이 나중에 제가 그 감찰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변호사를 선임을 누군가가 왔는데 그것이 어떤 과정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의문이고 저도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1분 내 정리해 주십시오. 증인의 증언을 들으면 박상용 검사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그리고 검찰의 그런 회유나 또 이재명 후보나 우리
증인에 대해서 죄를 덮어씌우는 데 협력하는 그런 변호사는 찾고 선호하고, 그리고 아까 김강민 변호사처럼 사실상 거기에 협조하지 않는 변호사는 전화까지 걸어서 협박하고 이런 행태를 보였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의 지금 현재 박상용 검사가 이 대북 송금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조작해서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또 우리 증인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조작 수사, 공작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박상용 검사가 반드시 검찰 측이 협력하는 변호사를 구하려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설주한 변호사는 최소한 그 영역에 그 범주에 포함되는 변호사였고요. 그밖에 예를 들면 김광인 변호사님처럼 굉장히 저한테 그런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걸 못하게 하는 변호사가 오는 거는 굉장히 막았고, 이를테면 서상윤 변호사도 그렇게 와서 좀 변론을 하려고 했는데 강하게 막았었고, 그리고 그런 조서를 쓰려고 할 때 최소한 변호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 계속 저는 사실은 좀 변호사가 없는 걸 핑계로 계속 시간을 끌면서 진술을 안 하려고 했고, 검찰 측에서 계속 변호사를 선임을 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때 오신 변호사가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 그렇게 돼서 변호사가 와가지고 다시 조서를 쓰게 된 그런 정황까지 이르렀던 거죠. 질의해 주십시오. 그 이하연 증인 2023년 5월 17일에 연어 술 파티 있었다고 주장하시는데 대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본 거예요? 시간대. 제가 기억하기로 한 6시 반에서 8시에서 8시 반 사이. 네. 그 시간. 6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요? 8시나 8시 반 사이. 네. 증인이 술 먹은 것은 그날 한 번입니까? 아니면 몇 번 더 있어요? 한 번입니다. 네. 5월 17일에 몇 명이 같이 먹었어요? 박상용 검사. 아니 뭐 숫자를 알 거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네. 세버리거든요. 박상용 검사 수사관 2명인데 1명은 왔다 갔다 했고요. 그다음에 저 김성태, 방용철, 박상우 이렇게 7인 있었던 것 같습니다. 7명이 먹었어요? 네네. 그럼 쌍방울 직원들은 없었어요? 연어 함께 먹을 때는? 박상웅이라고 있었습니다. 박상우 한 명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 사람이 술도 따라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도관들은 연어 같이 먹었습니까? 교도관들께서는 여러 차례 진술했었지만 그 영상 녹화실의 구조가 아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연어를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네, 네.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상용 증인 나오시고 영상을 좀 틀어주십시오. 잠깐 시간 멈춰주시고요. 박상용 증인 좀 나오세요. 술 파티가 있었던 날짜 특정하고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6월 18일이나 19일일 것 같습니까? 네, 몇 시간 먹었어요?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몇 시부터요, 저녁에? 정확한 시간은 제가 확정할 수가 없는데 대략 저희가 끝나서 6시 반이나 7시 사이에서부터 들어가기 9시나 11시 뭐 이때쯤, 그리고 그때는 그 김성태 씨가 얼굴이 벌개져 있어가지고. 그러면 설주한 이한희 변호사는 왜 못 봤어요? 설주한 이완희 변호사는 그때 없었습니다. 네. 지금 박상용 검사 영상 보셨죠? 네, 이게 봤습니다. 작년 제가 국감 때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말이 달라져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기억이 다른 겁니다. 근데 지금 작년 국감에서는 분명히 6월 18일에 연어 술 파티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5월 17일로 날짜가 바뀌었고요. 여기 또 해명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5월 18일 날 전날 5.18 전날에 술 마신 것이 부끄러워서 5월 17일에 술 마신 것을 의도적으로 6월 18일에 거짓 증언했다라고 또 얘기한 것도 제가 봤는데, 그럼 지난 국감에서 위증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국감에서 명확히 본인이 5월 17일인 거 알고 있으면서 5.18 전날 술 먹은 게 부끄러워서 6월 18일 또는 19일이라고 거짓말로 증언했다라고 자백한 거고요. 술 마신 시각대도 왔다 갔다 해요. 검사실에서 술 마신 경험이 굉장히 독특한 경험인데 시간대를 잘 못 찍어요. 지금 오늘 보면은 6시부터 8시라고 하고, 지금 그 당시에 수원지검에서 했던 검사들이 해명한 내용을 보니까 주로 4시에서 6시 사이에 낮 시간대에 많이 먹었다라고 주장한 적도 많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까? 박선윤 씨? 예,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하연 증인은 그 검찰에서 조사할 때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마치 낮술을 먹은 것처럼 얘기하다가 작년 국감에서는 밤 11시까지 먹었다고 얘기하다가 전화 복귀한 날이 11시가 안 돼요. 그 전에 훨씬 이른 시간에 9시간 저녁 9시 때 복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맞습니다. 8시 반에 복귀했고요. 예, 7시부터는 설주한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설주한 변호사 7시부터 했으면 7시부터 조사를 한 겁니까? 예, 그때 설주한 변호사도 같이 있었던 걸로 기록에 나와 있고 8시 반에 같이 전체적으로 맞춰서 퇴청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간대가 완전히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거짓 증언할 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날 원래 검사는 수사할 때 수사했던 시간이나 참여했던 사람들 다 기록에 남기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 서명 날인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조서를 받을 때는 그렇게 하고. 예, 그 당시에는 이날이 문제될 줄 몰랐기 때문에 다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하영 증인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에서 6시에서 먹었다고 했다가 계속 진술이 바뀌는데 그날 기록을 보면 검사들이 딱 찍었어요. 5월 17일에 이하영의 변호인이 오후 3시 38분부터 6시 13분까지 이 낮 시간대까지는 조사에 입회를 했죠. 예, 계속 입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입회했고 술을 먹는 장면은 본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대가 안 맞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7시부터 설주한 변호사가 입회했던 것은 명확합니까? 예, 그때 기록상 설주한 변호사가 8시 30분 정도에 퇴청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으면 들어가십시오. 저는 아까 이하영 증인이 또 얼떨결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설주한 변호사가 진술 요지를 정리해서 들이밀었는데 그것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겠다 싶어가지고 본인이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질책했다고 하는데 설주한 변호사는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법률자문위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현지 비서관 보좌관한테도 연락을 할 정도로 민주당이 협조적이었고요. 근데 그 설주한 변호사가 어떻게 경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정도의 내용을 하나도 듣지 않은 내용을 본인이 지원해서 쓸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뭔가 이하영 증인이 그 당시에 진술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요.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막 그 얘기하더라고요. 사정기관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그 자기 사건 얘기하는 거는 저는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자기 사건과 관련해서 사정기관에 사건이 조작됐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오늘 이하영 증인 증언에서 보듯이 유죄 확정 판결된 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 권력 등에 업고 이하영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권력자가 어떻게 자기 재판에 관해서 조심스러워서 어떻게 언급을 합니까? 저는 그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아까 중앙지검장님. 쌀쌀한 가을 연어에 소주 한 잔 생각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